안녕하십니까. 동작 미래탐구 입시센터장 정현두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이후 입시 전형의 변화와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입시의 가장 큰 변화 첫 번째는 수시와 정시 비율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수시 75에서 70, 정시는 보통 25에서 30이었었는데 이것이 2022학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6대4, 즉 정시가 40%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주요한 수시 전형 방법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와 정시 비율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대학들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은 왼쪽에서 봤을 때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 25.2에서 37%, 그다음에 광운대도 35%, 서울대 매우 중요하죠. 이게 9% 가까이 증가한 30%를 정시에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성균관대 39.4%, 중앙대의 경우에도 30.7%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대학들뿐만 아니라 몇몇 대학에서 40% 이상까지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건국대에서 40%를 선발하게 되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 18.4%에서 40.1%로 고려대는 입시의 완전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도 약 40%로 증가했고요. 서강대의 경우도 33.1%에서 40.6%로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시립대, 서울여대, 연세대의 경우에도 거의 10% 가까이 정시를 증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대나 한양대 증가되었고요. 이러한 정시의 그 변화는 실질적으로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2월 인원까지 감안한다면 약 45%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정시 전형의 최대 수혜자의 경우에는 일반고의 그런 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재수생이나 반수생, 또 강남 3구에 이런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2022학년도 입시전형 구조에서 저희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부터 서울 시립대까지 주요 대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가장 많은 색깔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이 주황색으로서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정시, 수능 전형입니다. 또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교과 전형인데요. 고려대, 한양대, 이대, 중앙대, 외대, 시립대가 있게 있습니다. 다만 이 고려대의 경우에서는 수능 최저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또 변형된 정시 전형이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2021학년도 입시 전형 구조가 2022학년도에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맨 밑에 보이는 것처럼 파란색이 다 꾸준히 모든 학교에 배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파란색은 없지만 지역균형, 이것 자체가 교과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파란 색깔은 오늘 중심으로 살펴볼 교과 전형의 등장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학교에서 신설되다시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었던 학생부 종합전형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또한 회색으로 표시된 논술전형 역시 소폭 감소했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을 소폭 감소시키고 논술전형을 소폭 감소시켜서 정시와 교과 전형을 증가시켰다. 이게 2022학년도 입시 전형 변화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변화된 2022학년도 아까 신설됐던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학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교과 및 학교 추천 전형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과 성적이기 때문에 같은 컨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을 보게 되면 664명으로서 서류 70, 면접 30,
중요한 것은 세계 2등급이고요. 작년의 경우에서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의 경우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작년도에는 면접형이라는 이름으로 3% 이내를 선발했는데 이것이 2022학년도에는 어떻게 되냐면 6% 미만, 즉 5.99%까지 대폭 2배 가까이 확대했습니다. 또한 이 면접 전형의 경우에서는 1단계에서 교과를 3배수로만 뽑았었는데 2022학년도는 5배수를 뽑습니다. 그리고 면접 40인 거죠. 따라서 저희가 예상하건대 기존에 알고 있던 1점대 초반의 합격선이 1점대 후반대까지 변화가 있으려고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 1158명을 839명으로 소폭 줄였습니다. 다만 큰 변화는 뭐냐면 과거에 면접을 실시했었는데 그런 면접 없이 교과 80에 서류 20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서 교과 성적이 제대로 나왔다면 충분히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4%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의 경우에서는 일정 정도 중복 지원을 하긴 하겠지만 1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고요. 여기서 합격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바로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느냐 여부입니다.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에서는 세계학 6등급을 맞으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만약에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한 과목을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영어에서 1등급을 맞았다 하게 되면 최저를 맞추는데 매우 유리한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학교 추천이 스카이에서 가장 합격하기 오히려 쉬운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서강대와 성대를 살펴보는데요. 이 서강대와 성대는 기존에 교과 전형이 없었습니다. 이게 신설된 거고요. 서강대의 경우에서는 국수영탐 세계학 6등급이고 교과 90%에 출결봉사 10%입니다. 아무것도 다른 비교과 내용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탐구도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수영탐 중에서 탐구 하나하고 영어 하나 정도 맞게 된다면 세계학 6등급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또한 누적된 걸 보게 된다면 10% 바깥 쪽도 최저를 맞추면 학교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전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우리가 이제 서강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학교를 좀 살핀다고 얘기를 하죠. 학교를 좀 봅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과거 현실이었긴 했었는데 성균관대 역시도 공통 과목 80%에 진로 과목 20%, 즉 교과만 살펴보고 다른 건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영어를 따로 3등급 이내를 맞아야 되는 거고요. 두 개학 5등급이어야 됩니다. 국어나 수학 혹은 수학과 탐구 어떠한 형태로 간에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이긴 하지만 탐구 절사입니다. 즉 하나는 2등급을 맞고 하나는 3등급을 맞게 되면 이건 2등급으로 처리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수탐 중에 만약에 수학에 제가 2등급을 맞았다 하게 되면 국어가 3등급 맞아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361명입니다. 한양대의 경우에서는 교과 100%입니다. 누적으로 따진다면 이미 10%를 넘어갔죠. 과거 교과 전형은 284명을 뽑았었는데 소폭 증가했습니다. 중앙대의 경우에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해서 170명 뽑던 것을 대규모로 늘렸습니다. 501명. 역시 교과 70에 출결 봉사 30%고요. 국수영탐 세계학 6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에는 출결 봉사 20, 교과 80에서 544명,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죠. 두 개와 5등급인데 탐구 하나입니다. 탐구 하나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학과 탐구를 못한다 하더라도 국어와 영어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략적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고요. 한국외대는 주로 문과만 뽑게 되겠죠. 서울 캠퍼스의 문과만 뽑습니다. 두 개학 4등급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교과 100%입니다. 국수영탐 세계학 7등급으로 이제 낮아졌습니다.
네, 탐구 하나에 영어 하나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고요. 이미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 20% 가까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의 경우에서는 과거 KU 학교 추천이라는 이름이었었는데 KU 지역균형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더군다나 학교별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딱히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두개학 5등급이라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충분히 상위권 대학에서 우리가 지원해 볼 만한 그런 대학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학의 경우에서도 교과 60과 서류 40, 최저가 없는데 이 최저가 없는 이유는 서류 40%에서 학생의 우수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나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홍익대학의 경우에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237명, 교과 100%를 뽑고 있고요. 세계합 8등급입니다. 인문은 세계합 7등급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는 뽑지 않았던 전형이고요. 숙명여대의 경우에서는 지역균형 선발로 해가지고 국수형도 한 과목을 해서 2개학 5등급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학교별 인원들을 좀 누적을 하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30%를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를 내신을 최대한 따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 최저를 맞추게 되면 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 기회가 열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학대학을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에 또 하나의 변수는 약학대학의 출연입니다. 총 1767명으로서 과거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대, 공대에 해당하는 그러한 대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대나 고대를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이 1767명의 더 기회가 태우가 생겼기 때문에 과거보다 조금 더 낮은 교과 점수나 조금 더 낮은 성적이라 하더라도 최저를 맞추게 되면 물론 약대의 최저는 상당히 높습니다만 그러한 최저를 맞춘다면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